명리학에서 화, 변한다는 뜻, 된다는 뜻, 이렇게 A에서 B로 화하다, 이런 때 쓰이는 명칭입니다. 된다, 이렇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바뀌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되었다, 변했다는 뜻이지. 말하자면은 누구네 집 아들이 누구 아버지 됐다, 똑같은 겁니다. 김성태가 누구네 집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 껍데기만 바뀐 거고 속의 본질은 전혀 안 바뀐 내용들입니다. 1학년이 2학년으로 되었다. 이런 뜻을 말하는 화입니다. 화라는 것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거랍니다. 다르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명리학에서 화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정도의 용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화오행이라고 말하는데, 오행의 종류는 정오행, 화호행, 그리고 납음오행, 납갑오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납갑오행이라는 말은 점학에서 쓰이는 겁니다. 효학이라고 해서 육효에서 쓰이고, 납음오행이라는 것은 국법명리학에 쓰였던 거라 현재는 안 씁니다. 지금은 정오행과 화오행으로 쓰이는데, 정오행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목화토금수 이렇게 정오행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간목이 목이다 하는 걸 정오행 그럽니다. 화오행이라는 것은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만나서 하나의 오행으로 변화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데, 현대 명리학에서는 어디로 쓰이냐면은 요거로 쓰입니다. 천간 합으로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 갑기합, 천간 오합이라고도 하고 천간 합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로 쓰이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갑 플러스 기를 만나면 토로 바뀐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화했다고 해서 요때 쓰이는 겁니다. 합하여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오행은 명리학에서는 합해서 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다시 설명하자면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말하자면은 토라고 하는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이렇게 토라고 하는 여인하고 목이라고 하는 남자가 만나서 땅을 일궈서 자식을 낳듯이 뭔가 협조하는 화합하는 모양을 앞에서 합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변하면 화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이라는 뜻이잖아요. 화합한다 뜻이죠. 그래서 합이라는 용어인데, 이거를 다시 통변하면 서로 화해서 서로 모여서 합한다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합하라고 하면 됩니다. 토로 바뀌었다고 해서 토가 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오행이 되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화라는 글자는 어디서 많으냐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화라고 하죠. 조화를 합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라는 생명체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화가 이렇습니다. 춘이 뭐를 만나냐면, 시간이 가면 여름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여름을 만납니다. 야, 봄이 여름을 만나는구나.
신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있다가 봄 되니까 대궁이 만나잖아요. 참으로 신기하구나 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여름을 만나니까 이 뿌리가 대궁이 있어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참으로 조화롭구나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봄에 이런 대궁이 있으려면 대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봄이니까 목이라고 하는데 요 대궁을 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종자가 있어야지 대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이. 그러니까 이 종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겨울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봄이 오려면 그래서 겨울 기운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목의 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 요 근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작을 하죠. 그렇죠?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잖아요. 목이라 해서 오행으로 목인데 조화가 맞으려면 봄을 맞이하려면 수 기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름이 되려면 목이 있어야지 여름 기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면 목이 있어야지 여름 기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조화라는 거는 내가 봄에 태어났으면 봄의 어미가 겨울이라고 해서 수라고 하죠. 내가 여름에 태어났으면 여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목이 들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조화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거를 기후의 조화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신기하다. 근본이 대궁이 생기고 대궁에서 또 여름 되니까 가지가 생기고 이 신기한 이러한 자연현상을 우리는 조화라고 말했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란 용어가 바로 기후의 조화에서 오는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조화를 어떻게 쓰느냐 이랍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시화로 쓰는데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생명이 때에 맞는 역할을 하였는가 이러한 뜻입니다. 춘의 목이 분명히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뿌리에서 나왔는데 사람은 혹시 봄에 태어나서 뿌리에서 나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봄 몸뚱아리에서 나왔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나왔는가 뜻이죠. 조화가 맞으면 봄에 태어났으면 수생목으로 조화가 맞는데 조화가 맞는 것인데 그러면 근본이 있게 때에 맞게 역할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목도 많답니다. 목이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뿌리에서 안 나오고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가 없으면 가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을 살면 목이 수생목을 받아서 목이 되지만 또 다음 해 10년 후에 또 이런 운이 오면 목이 땅에서 나오겠어, 나무에서 나오겠어, 가지에 나오죠. 이러면서 성장을 해가는 모양들을 살피는 겁니다. 때에 맞는 역할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후의 조화라고 하는 거는 네 나이에 맞게, 네 때에 맞게 자기 역할을 잘 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오행은 왜 보냐면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사람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살아가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 그리고 요 조화라는 것은 때에 맞게 자기를 만들어 갔느냐 그래서
이렇게 시화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화, 때에 맞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시와 연풍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연이 때에 맞게 잔치상을 펼치는데 참으로 희한하게 펼치죠. 봄꽃이 피고 가을꽃도 피고 뭐잖아요. 그렇죠. 때에 맞게 가을엔 국화가 피고 이른 봄에는 목련이 피고 이렇게 핍니다. 이런 것들을 때에 맞는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때에 맞는 역할을 안 하면 30이 됐는데도 시집을 안 가고 그렇죠. 저처럼 또 이렇게 60이 되는데 아직 안 늙고 그럼 때에 맞는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좀 더 말이 좀 이상했나? 이렇게 화가 있는데 또 하나 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화라고 하는 걸 들어보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중화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화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용어를 써도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거는 서로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안 맞는 거를 조정해서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화합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모양을 하냐면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화합하는 모양을 하나를 나눈 겁니다. 이게 그렇죠? 중화라는 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다시 잘 맞춰서 중심을 잡을 때 쓰는 말이 중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행이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오행이라는 게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여러분들 사주가 오행이 균형을 안 맞고 타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의 균형이 안 맞는 거를 조화 맞춘다고 하고 오행이 비틀어져 있거나 균형이 안 맞고 이질어져 있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거를 불미하다고 합니다. 오행이 이쁘지 않게 돼 있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 그거를 극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퇴과하거나 하나의 오행이 그렇지 않으면 불급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간목이 병화를 목생화해야 되는데 즉 이거를 정식으로 얘기하면 병화가 간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병화가 간목을 키워야 되는데 수가 있어야 키우죠. 사주에 수가 없으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가 있다고 해도 요만하게 빼고 없으면 수를 오랫동안 못 키우죠. 수가 없으면 병화가 간목을 못 키우고 수가 작아도 병화가 간목을 오래도록 못 키운단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병화가 간목을 키우려면 수가 있으면 또 금이 더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중화 맞춘다고 합니다. 흔히 이러한 중화 맞춘다는 것이 병양용신, 억부용신 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현재 명리학에서는 병양용신과 억부용신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학습 방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화오행에서도 오행의 종류가 화오행과 정오행 두 가지로 명리학에는 쓰이는데 동쪽도 오행인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왼손은 또 목인 줄 알고 그래서 동쪽이 목이고 왼손이 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행의 분류이지 오행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쪽이나 왼쪽을 오행으로 분류하기 편하게 우리가 분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충청도에서는 이 짝, 이거는 저 짝을 하는데 서울은 그러니까 명략하니까 이 짝은
목이라고 하고 저짝은 금이라고 그러더라고. 위짝 아래짝 그러잖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쪽을 수라고 우리가 분류하자. 앞쪽을 화라고 하고 왼쪽을 목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금이라고 하자. 짝수를 음이라고 하고 홀수를 양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또 짝수는 양이라고 하는 음이라고 하는 음양으로 종류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음양에는 종류가 없답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지 분류하는 것은 정의 붙지 않습니다. 분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화입니다. 화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줄로 아는데 명리학의 중화는 병약과 억부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현재 인간의 극한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거나 그리고 부족한 바를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때에 맞게 합니다. 80은 80에 맞게, 학생은 학생에 맞게 자기 때에 맞는 역할을 자라나는 판단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화오행은 천간에는 천간합이 있고 지지에는 육합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천간의 별과 별의 만남에 대한 기운을 읽어서 그와 같은 영향을 받는 건데 서로 만나서 협조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 간에 협조하는 것을 천간의 화오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지지의 육합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 있는 물산이 저 동네에 있는 물산과 만나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지지에 있는 육합이라고 하죠. 이것이 화오행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상극의 시작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수국과